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 한국사 사료 읽기 중에서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조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번역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여는 나라 이름이고 본자는 본래라는 뜻입니다. 속은 속한다. 그다음에 현은 현토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부여는 본래 현토에 속했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한말은 한나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손탁은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 웅자가 원래는 수컷 웅자인데, 인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승리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손탁의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손탁 웅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승리하다로 보면 이걸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장은 뭐 여러분 우리가 확장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넓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해동은 말 그대로 해동입니다. 바다 동쪽. 그럼 바다 동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해동은 만주 일대 전체 또는 한반도를 포함한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위는 위엄이라는 뜻이고 복은 복속하다라는 뜻이고 내이는 바깥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한나라 말, 저 공손탁이 그쵸? 승리하여 해동으로 확장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빠졌죠. 누구와 자, 그럼 누구누구와 그쵸? 전쟁을 해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영토를 해동으로 확장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위엄으로 바깥 오랑캐를 복속하였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여는 나라 이름이죠. 왕은 말 그대로 호칭이고 호칭이고 그 왕의 이름이 위구태입니다. 위구태 인명이죠. 갱은 다시란 뜻입니다. 속은 소속시키다, 복속시켰다. 근데 여기서는 복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속시켰다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요동은 말 그대로 지명인 요동이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부여왕 위구태는 다시 그쵸? 요동에 이때는 소속시켰다보다는 주어가 위구태니까 소속하였다가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여와 한나라의 외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좀 살펴봅시다. 자, 부여와 한나라의 외교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 문장 전체로 보면 자, 특징이 자, 그쵸? 자, 뭐예요? 여러분, 현토가 설치되었던 시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 밑에 제가 지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현토가 있던 시기는 몇 세기예요? 기원전 107세기에서 기원전 75시기잖아요. 그쵸? 75시기? 75년. 그쵸? 그러면 이 현토가 있던 시기는 자, 그쵸?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나라의 그쵸? 일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지배권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 맞겠죠? 자, 그러다가, 그쵸?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저 기원전 76년, 74년이죠. 자, 74년 이후부터, 그쵸? 이 공손탁이 활동하던 시기까지는 한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그럼 한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완전한 독립국으로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쵸? 이때는 외교적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공손탁이 그쵸?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다시 뭐예요?
부여왕 위구태가 요동에 예, 소속되었다라는 것은 한나라의 지배권 하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공손탁이 언제 죽어요? 그쵸? AD 204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유추할 수 있죠.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 부여와 한나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종속과 독립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면 요 기록은 기원전 107년부터 그쵸? 공손탁이 사망하는 기원 후 204년. 자, 그럼 얼추 몇 년입니까, 여러분? 한 300년 정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또 뭐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부여라는 나라의 국가 존립 시기 적어도 기원전 그쵸? 2세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림 일대에 바로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쵸? 부여의 건국 시기가 기원전 2세기보다 더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음의 시기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구려는 말 그대로 나라 구려. 선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선비. 그쵸? 강은 뭐다? 강성하다. 그쵸? 탁은 공손탁. 그쵸? 그 다음에 부여는 말 그대로 부여. 글쎄, 요 써는 뭐뭐로서 수단. 여기서는 수단, 도구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쟤는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이는 숫자 2. 그다음에 려는 노예. 알겠죠? 지는 무엇 무엇의 가는 사이. 처는 말 그대로 부인 처.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으로 삼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는 뭐뭐로 뭐뭐로 알겠죠? 우리 그다음에 이 종은 원래 으뜸족자인데 우리가 같은 성씨를 쓸때 예, 우리가 집성촌에서 우두머리를 동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동녀는 동족이나 같은 성씨의 여자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자, 구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려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 뭐 구려와 선비가 강성하던 시기죠. 강성하던 시기. 공손탁은 그쵸? 어, 여기서는 이자가 뭐 수단보다는 여기서는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공선탁은 부여가 두 노예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노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똑똑하시겠죠? 구려랑 누구를 말한다? 선비를 말하죠. 자, 그다음에 때문에 예, 집안 여성으로 예, 시집을 보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시집을 보낸 거겠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잘 보면, 그쵸? 오늘날, 만주 일대의, 그쵸? 이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것도 그래서 일종의 부여와, 이거는 부여와 한나라의 외교 관계라고 보다는 저희 만주 일대의 외교 관계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명확해지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첫 번째, 그쵸? 복속 방식. 첫 번째 뭐예요?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활용하는 거죠. 요 내용이 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한 거, 그다음 위험으로 복속시킨 거.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결혼 방식. 시집 보냈다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또 하나를 잘 보시면 근데 이 외교가
예, 강고한 예, 그 결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딱 그려보시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고구려와 아마 선비가 동맹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그쵸? 그다음에 부여와 한나라와 부여가 동맹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이 동맹 관계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고구려와 선비라는 나라 사이에 부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부여가 한 나라를 버리고 선비족에 붙거나 아니면 고구려에 붙으면 네, 한 나라의 뭡니까 힘은 약화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러한 동맹관계의 결렬 가능성을 이제 약화시켜야 그쵸? 이 힘의 균형을 통한 예, 이 외교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방식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다? 혼인동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집안 여성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손탁 집안인 거죠. 공손탁. 알겠죠? 그럼 시집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겠어요? 그쵸? 부여죠, 부여. 부여왕에게. 이제 부여왕인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부여애라고 합시다. 부여애 시집을 보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주일 때의 외교 관계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 동맹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것도 들고 와야 되겠다. 아, 24번. 뭐 24번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24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5번. 자, 위구태는 말 그대로 위구태. 사는 죽다. 그쵸? 그 다음에 간위는 사람 이름. 사람 인을. 죄송해요. 간이거는 사람 이름. 예, 립은 세우다란 뜻입니다. 알겠죠? 무는 없다. 적은 적다. 자, 근데 여러분 적자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왕비가 낳은 자식을 우리가 적자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유는 있다란 뜻이고, 자, 그다음에 얼자라고 할 때는 후궁이나 또는 알겠죠? 천민이 낳은 소생을 우리가 얼자라고 부릅니다. 조선 시대에는 여러분 서얼이라는 용어 들어봤잖아요. 서자와 을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양인 출신의 여성이 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서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런데 천민 출신의 여성이 이제 후처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서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을자가 이게 서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을자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궁 갈로치고 현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을자는 그러니까 정식 왕비가 낳지 않은 예, 왕의 아들을 우리가 을자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마여는 사람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위거는 사람 이름이고 예, 사는 축가입니다. 알겠죠? 제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부여의 그, 그 제과회의 할 때 그 제가 이제 그 관등을 아니, 관직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 관직. 그럼 공립은 함께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어는 말 그대로 임명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부여왕 위구태가 사망하자 뭐 죽자로 할까요? 죽자 간위거가 세워졌다. 자, 그러면 간위거가 뭐로 세워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왕으로 세워졌다.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어를 빠졌는데 넣읍시다. 관이거는 그쵸, 적자가 없었다. 아, 아니고는 적자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얼자.
마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간이거가 예, 죽다. 예. 이때는 그냥 여러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제가가 그쵸. 마여를 함께 세웠다. 자, 뭐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부여왕이죠. 부여왕으로 세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여의 왕이 계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이 왕위 계승에 이렇게 합시다. 부여왕의 계보가 지금 나오죠. 부여왕의 계보. 자, 그중에서 세 대가 나옵니다. 세 대.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미구태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간이거죠. 간이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마여죠. 마여.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미국 때는 언제 시대 왕이에요? 중국의 한나라에 요동 태수가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공손탁이잖아요. 공손탁은 자, 여러분 몇 년도에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204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자, 그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계보는 그쵸? 이 계보는 그저도 기원후 그쵸? 바로 죄송해요, 여러분. 2세기 중후반에서 자,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공손탁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쵸? 우리가 죽은 날짜는 알잖아요. 죽은 연도는 몇 년도에 여러분? 204년 맞죠? 204년에 죽었잖아요. 204년에 죽었으니까 이게 몇 세기 초입니까, 여러분? 그쵸? 이 사람은 2세기 중후반에서 그쵸? 3세기 초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손탁이 살았던 시절에 부여왕은 위구태니까 당연히 2세기 중후반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한 대를 30년이라고 따지면 위구태가 죽고 관이고가 오르고 마이오가 올랐어요. 그럼 총 몇 년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쵸? 예, 이제 90년 정도가 되는데 한 대를 30년을 잡았을 때는 적어도 이게 몇 세기까지는 3세기 초중반까지는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기원전 2세기 중후반, 정확하게 말하면 후반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공손력이 적어도 예, 뭐 20살 넘어야 그쵸 본인이 요동태수가 돼서 이런 정복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원 후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중반에 부여의 왕은 이구태 간이고 간위거 마요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부여 왕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왕위 계승 방식입니다. 자, 자, 왜 왕위 계승 방식은 뭐냐? 자, 위구태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 간이거는, 그쵸? 위구태의 적장자예요. 적자, 적자. 그죠? 그 적자니까 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어는 그쵸? 간이거의 적자가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얼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적자이냐 을자이냐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무슨 상속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자 상속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적어도 AD 2세기에서 3세기에 부여라는 나라의 왕위 계승 방식은 부자 상속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원칙은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 중에 적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적당자. 자, 우선 원칙이죠. 우선 원칙. 자, 그런데 지금 적자가 없고 을자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마연은 자발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제가 행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마여를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법칙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뭐냐? 자,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은 뭐예요? 그쵸? 왕이 기본 왕이 계승 방식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면 자, 그쵸? 누가 결정한다? 제가 회의에서 결정한다. 라는 게 지금 이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중에서 이게 상당히 좀 재미난 케이스입니다. 자,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해인 소속의, 그쵸? 이 부들이 왕만큼 아니지. 일정 정도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우가는 말 그대로 관직명이고, 그쵸. 요 형자는 예,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명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 형계열이라는 관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계열 관직의 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명은 이름 명자. 그 다음에 위거는 사람 이름. 알겠죠? 아, 이름이 예, 위거이다. 이렇게 죠. 위는 뭐뭐가 되다 하다. 대사는 관직명.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우가 그쵸? 형 계열의 아들 그쵸? 아들 이름은 우거인데 요때는 역접으로 그랬죠. 그쵸? 대사가 되었다. 어. 아니면 대사이다. 여기는 대사이다가 맞겠죠. 대사는 건직 이름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경은 예, 가벼울 경자입니다. 재는 재물 제자예요. 그러면 재물을 가볍게 하다. 요게 예, 경제라는 얘기. 그건 뭐냐?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죠. 터는 뭐냐면 달이라는 뜻입니다. 부사로. 시는 뭐냐면 베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베풀다. 이거를 우리가 선시라고 부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국기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부자는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기대다. 그러면 나라 사람들이 기댔다. 누구에게? 위거에게. 그러면 기댄다는 게 뭐냐? 지지하다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댄다는 거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지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는 매년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해마다, 대대로. 자, 견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사는 자신입니다. 얘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는 뭐냐면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면 이때 위나라 수도는 오늘날의 려양, 낙양이 시양 근처. 예, 공허는 예, 공납을 바치다. 아, 이거는 공납을 바치다. 예,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예, 이때 이제 주어가 누굽니까? 우거죠. 우거는 얘기죠. 우거는 자,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잘 베풀어서 나라 사람들이 저, 예, 이 사람을 지지했다. 누구를 지지했어요, 여러분?
임삼조를 지지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위거를 지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위거를 지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27번은 자, 27번은 그쵸?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오가 소속의 위거라는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외교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외교 관계. 이때의 외교 관계라 하면 28, 29번 바로 부여와 어느 나라, 위나라의 외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는 위나라는, 요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서. 자, 위거를 지지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사신을 보내서, 그쵸? 예, 바로 수도에 도착해, 예, 공납을 바쳤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거라는 사람의 예, 인물됨을 설명하죠. 자, 인물됨을 설명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쵸, 여기 보시면,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예, 이 위구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간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 지금 위거라는 사람을 다시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자가 뒤에가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위거라는 간이거란 인물과 이 인물을 알겠죠?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 건지, 그쵸?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알겠죠? 아니면 그냥, 그쵸? 이 제가 소속의 인물들의 그 활동이 그쵸. 나라 사람, 백성들, 이게 국인의 지지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라는 사례를 설명한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내용이. 지금 연결이 끊기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위거의 인물 때문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경제선시죠, 경제성시. 즉, 백,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백성들한테 잘 베푸는 경우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고려와 중국의 이 외교 관계가 상당히 오래,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봅시다. 자, 이 정시라는 거는 예, 바로 이 240년부터 249년까지입니다. 알겠죠? 위나라의 이제 조방이란 인물이 왕일 때 연호가 정시입니다. 그때 고구려의 왕은 누구냐면 동천왕부터 중천왕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딱 몇 년입니까, 여러분? 9년이죠. 자, 그 다음에 유주자사는 관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역사학도라면 한 번은 들어봤던 그 유명한 인물, 바로 고구려를 공격했던 강구검 임명입니다. 토는 토벌하다, 구는 구죠. 알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정시연간에 이때 정시연간은 240년에서 249년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3세기 초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연간에 유주자사 관부검이 그 구려를 토벌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는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현도태수죠. 현도태수. 그쵸? 그다음에 요 왕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얘는 도착하답니다. 부여는 나라 이름 부여죠. 그럼 해석을 하면 자, 자 보냈다잖아요. 누가 보냈겠어요, 그쵸? 유주사사 관구검은 그쵸? 바로 현도태수 예 왕기를 네 여러분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현도태수 왕기를 보내 저 부여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유주자사 강구검이가 현도태수 왕기를 부여에 보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위거가 나오겠죠. 그럼 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목표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위거는 그쵸? 이 위거라 보기에는 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위거로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 두 번째에 바로 위구태의 아들인 요 안이고로 보는 게 더 낫겠죠. 그쵸? 그러면 자, 요 위거 견은 보내다는 뜻입니다. 대가는 이 관명입니다. 알겠죠? 대가. 교는 교회예요. 교회. 영은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은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군량은 말 그대로 우리 군대의 양식, 군량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그때 아니거는 대가를 보내어 교회에서 그쵸? 자, 누구를 환영했다? 저 왕기를 환영하고 그쵸? 왕기에게 자, 군량을 제공하였다. 자, 이렇게 딱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자,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부여,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위나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부여, 고구려, 위나라의 이 관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외교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자, 동맹국은 어느 나라예요? 그쵸? 중국 위나라랑 어느 나라예요? 부여죠. 자, 그러면 적대국은 어느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위나라와 부여 부여의 외교 관계가 현실에서 작동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쵸? 바로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그쵸? 부족했던 군량을 어느 나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어요? 그쵸? 부여로부터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 동맹국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그 군사 또는 바로 이런 군량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몇 세기 얘기입니까? 실제로 3세기 얘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강구금의 침입 관련되는 기사가 가장 잘 상세하게 남겨져 있는 책은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구금과 관련되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삼국사기 동천왕조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주자사 강구금이 공격을 했다면 유주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유주라고 돼 있죠. 유주. 아, 그럼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약간 답이 올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그 중국의 텐진, 그다음에 베이징 있죠. 그쵸? 하북지방 일대. 요 지역, 요 지역이 뭐냐면은 유주입니다. 그러면 유주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 요동이잖아요. 그쵸? 요동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고구려죠. 그다음 요 위에가 어디예요? 부여죠. 그러니까 유주자사 강구범이가 고구려를 칠 수 있는 거죠. 왜냐? 유주 위에 요동이 있고 요동 위에 뭐예요? 고구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인접한 지역에서 이제 공격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구려, 요동, 여서,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바로 유주죠. 유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사군의 위치 비정인데, 자, 한사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토, 낙락, 임동, 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보시면 현토는 예 기원전 107년에 세워져서 기원전 75년에 망했어요. 가장 먼저 망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다? 현토입니다. 그 다음에 예 기원전 108년에 세워졌다가 자, 기원전 82년에 망한 곳이 어디예요? 임둔. 그쵸, 임둔. 그 다음에 82년에 같이 망한 곳이 어디예요? 진번, 진번. 그럼 여러분, 임둔과 진번은 중국 한나라 영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제일 죄송합니다. 현도군 다음으로 빨리 망한 게 어디예요? 임둔과 진번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은 한사군 중에 하나는 어디다? 망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훗날에 진번군이 기원전 82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특정 시점에 다시 뭐냐면은 대방군이라는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는데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라고 했을 때 314년에 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한사군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건 낙랑궁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중간에 새로 만들어졌던 대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는 그냥 알아놓으시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현도군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망하잖아요. 망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현도군의 취소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원래 현도군의 칠소는 고구려 현에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75년에 기원전 75년에 취소를 오늘날에 뭐냐면은 무술과 영릉진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취소가 옮기니까 원래 고구려 현이 있던 이 일대 지역은 힘의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고구려군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동군이랑 고구려가 잦은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우선은 요까지 딱 하고 30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37번부터 그 다음에 52번까지는 제가 별도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